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이제는 거의 전쟁 이전 수준까지 지수를 회복했습니다. 어느새 코스피는 사흘째, 코스닥은 닷새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까지 성큼 다가섰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 어떤 흐름 보였는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로는 저희 주식 트렌드 커리큘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전 협상 기간 동안에 대응 전략 세우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잠시 후에 정민상 전문가님 등장하실 예정인데요.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첫 번째 순서로 시장 흐름 체크와 더불어서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순서로는 시장 흐름 속 관심 가져봐야 될 히든 종목 두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시 40분 그리고 50분 사이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오늘 시장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4천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기관 역시도 1조억 원에 가까운 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만이 매도 포지션 취한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장중 고점 6,231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까지 100포인트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장 후반까지도 이 상승 흐름 유지해 주면서 오늘 2.21%가량 상승한 6,22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부터 살펴보시면요. 간밤에 일론 머스크가 AI5의 설계 완료를 공식화하면서 도움을 준 삼성전자에 감사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개된 칩 이미지에 KR2613이라는 각인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삼성전자에서 초기 물량이 생산됐을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 오늘 오후에는 TSMC의 실적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8% 급증하면서 이 반도체 섹터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1.6%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더불어 SK스퀘어까지 3.7%가량 급등하면서 69만 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현대차까지도 급등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 AI 로봇 쪽으로 또 사업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로 또 코스닥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간불을 켜내기는 했지만 다소 약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급에서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가량, 기관이 6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은요. 이 에코프로 형제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상승불 켜내기는 했지만 또 약한 모습 보였고요. 반면 알테오젠 그리고 삼천당제약,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하락세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삼천당제약이 9%가량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워냈는데요. 이 공시 위반과 관련해서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시위에 회부되면서 오늘 주가 50만 원 선 밑으로 온 채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트렌드 또 기분 좋게 말씀드릴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생방송 공략주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격주로 또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4월에는 딱 한 번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략해드린 두 가지 종목들 모두 상승불 켜낸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산 인더스트리와 SKC 모두 오늘장에서 최고가 경신해 주면서 각각 12.6% 그리고 29.9%의 상승률 터치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 달에 공략해드린 동부건설과 한전 KPS도 각각 27%의 상승률을 단기간에 달성해 준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와 서진 시스템 2주 사이에 추가적인 또 최고가 경신이 나오면서 또 오늘장이었죠. 각각 102% 그리고 251%의 상승률을 터치해 줬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변동성 장세 그리고 이 매크로적 변수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도 종목 선별 그리고 섹터 선별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선별 그리고 전략들 세우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저희 공부방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또 이 공부방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 2, 3일 정도만 확인하지 않으면 또 가득 쌓여 있어서 일일이 체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문자도 준비해 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공부방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해주고 계시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점도 함께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트렌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상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이번 주 증시가 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흐름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고 앞으로의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급등 장세 속에서 투자의 전략을 잘 세워보기 위해서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또 흐름 잘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 급등할 것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특히 4월 말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도 한 발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는 최근 글로벌 시장 흐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 전문가님께서 분석해 주시는 오늘 글로벌 시장의 흐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준비하신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미증시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 시장의 핵심 이슈,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가 있었죠. 그리고 이에 따르는 종전 협상 기대감, 이런 부분일 겁니다. 최근 물가지표 결과가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어떤 그 인플레이션 우려, 충격을 좀 덜어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결렬되는 그런 소식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란은 휴전 기간 중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이란 측 관련 모든 선박에 대해 미 해군 역봉쇄라는 좀 극단적인 조치를 했었는데요. 자, 이후 트럼프는 이란 항구 출입 선박 제재와 더불어서 물밑에서 이란을 지원해온 중국을 겨냥하여 이란 무기 공급국에 대해서 50% 관세를 예고하는 등 이렇게 강력한 압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해상 압박에 대해 이란이 처음에는 좀 강하게 반발을 했었죠.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일시적인 무력 충돌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슈 자체가, 그러니까 역봉쇄 조치 자체가 결국엔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좋은 그렇게 시황 자체가 좋게 이어지면서 협상 기대감이 나타났고 실제로 이번 주 증시 계속해서 좋은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이란 태도가 급변하고 2차 회담 소식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5만 영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지한다는 그런 방안, 그런 검토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란이 오히려 공격을 좀 중지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온 것이고요. 자, 시장은 이를 사실상 종전 수순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지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확인되었었는데요. 유가 폭등에 따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좀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그동안 이 유가 상승으로 물가에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를 상당히 덜어냈고요. 자, 우려했던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합의 기대감이 맞물리게 되면서 두 가지 좋은 재료가 맞물렸죠. 이렇게 되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강력한 회복세를 그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증시의 현재 구간은 이미 전쟁 이전의 구간으로 대부분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진행되면서 자, 물류가 막히고 유가가 폭등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그 3월 지표가 당장은 잘 나온 건 맞지만, 자, 4월 지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향후 증시의 흐름을 결정짓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을 좀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네타냐후라는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사법 리스크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악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좀 또 어떤 이슈가 또 나타날지 사실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함께 하시면서 제가 좀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 증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그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은 상승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고 대응을 하되 향후 나오게 될 경기 지표 결과에 주목하면서 전략을 함께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또 그동안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 공략해드렸던 이 생방송 공략주들에 대해서 또 천천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트렌드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격주로 또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4월 달에는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과 딱 한 번 함께 방송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이 4월 달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이 모두 오늘장에서 또 최고가를 경신해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사실 엄청 기분 좋은 소식인데 저희 또 웃으면서 네, 오늘 공략주들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익숙한 일이 아닌가. 좀 익숙하죠, 그렇죠. 하도 또 잘 그렇죠. 해주시니까. 좀 수익률표를 보시고 네.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매번 이렇게 좀 타점도 잘 잡았던 것 같고 또 상황에 맞는 종목을 추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꾸준하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자, 우선은 지난 공략주였죠. SKC 유리기판 관련 그 섹터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좀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좀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고, 네.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이거는 또 안정적으로 매집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름 전에 방송인데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 방송은 네. 또 기억해야죠. 그런가요? 그럼요. 네. 같이 하는 방송이 맞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 SKC 오늘 자 추천 일자가 4월 2일이었습니다. 4월 2일. 그러면 다음 날 매수 가능한 거는 다음 날이었겠죠. 그 날이 최저가였습니다. 이후로 꾸준하게 뭐 이거 크게 뭐 상승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증시 흐름에 따라서 꾸준한 흐름 보이다가 오늘 최고 23% 상승하는 거의 뭐 폭등이겠죠. 폭등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아직 뭐 상방의 여지가 위로도 많이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이고 재료도 살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산인더스트리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원전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었죠. 자, 4월 2일 추천드려서 다음 날 4월 3일 시초가 대비 10% 이상 상승 흐름이 나타나다가 네. 오늘 거의 뭐 최고점 부근으로 단기 최고점이죠. 추천 이후 최고점 부근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원전은 필수적인 섹터입니다. 현 시장에 이 AI 인프라, 에너지 관련 섹터 중에 정말 필수적이고 에너지 섹터 중에는 정말 가장 필요한 섹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섹터도 원전 관련주를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산인더스트리 좀 놓쳤다 아쉽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좀 끝까지 보시면서 대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9일 칩스앤미디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월 19일 추천드려서 이후로 장이 이제 좀 많이 밀렸었죠. 당시에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악화되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밀리지 않았던 종목은 뭐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 정도로 정세가 안 좋았던 상황인데 그럼 그에 반해서 이 정도 하락폭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막 이런 식으로 하락폭이 제한된다는 거는 그만큼 하방 지지력이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이게 좀 한번 수급 들어올 때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한 방에 있는 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 좀 대응 꾸준하게 이어가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대한전선 보겠습니다. 2월 2일 요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2월 2일에 추천드려서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다가 자, 이때 3월 초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증시 폭락이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자, 이때 뭐 하락하지 않았던 종목은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네. 이후로 꾸준하게 행보를 하다가 수요일장에서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종가도 상가 부근에서 형성을 했고요. 자, 이후로 이렇게 오늘은 좀 약간 횡보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차익 실현 뭐 절반이든 부분적이라든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추가 상승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어 보이고요. 있다는 게 아니라 남아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튼 구체적인 대응 부분 함께 참여하셔서 문자 신청 주시면
같이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직전 방송에서 공략해 주신 SKC 그리고 수산 인더스트리까지 모두 오늘장에서 최고가 경신해 주면서 각각 12% 그리고 29%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위한 시크릿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고 또 시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측 하단에 QR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는 QR 조금 어렵다, 그리고 공부방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도 준비해 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민상 전문가 혹은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이 공부방보다 더 빠르게 대응해주고 계시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문자도 좀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 체크해 봤고요. 이 공략주에 대한 상승률 흐름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의 공략주들 빠르게 만나보고 싶은데 저희 또 그 전에 국내 증시 흐름에 대해서 체크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준비해 오신 그 국내 증시 흐름 네. 또 브리핑도 준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 속에서도 국내 증시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 국내 증시의 강한 하방 지지력 그리고 종전 기대감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면서 이미 그 정고점 부근으로 지금 회복세가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동발 해상 봉쇄와 전쟁 악화라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런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국내 증시는 하락세가 제한되었습니다. 지난주 관망세 이후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상승세가 강하게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미 해군의 역봉쇄 조치 이후 이란의 태도가 급변하게 되면서 협상 기대감이 높아지며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 자체가 미 증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하지만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이제 상승 여지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미 증시보다는 당분간은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오게 되었죠. 예상보다는 우려를 덜었다. 이게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한 거는 맞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올랐네 이 정도인 거지 물가가 안 올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3월에 한정되는 단기적인 물가 지표 결과인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거는 4월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날 경우에는 좀 증시에 악영향을 좀 굉장히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도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고 리스크가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강하게 협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그런 구간이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이제 전쟁 다 끝났다, 계속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4월 지표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5월이죠. 물가 지표는 대부분 이제 5월에 지표 결과 나오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추가 상승 여지가 단기적으로 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추가적인 돌발적인 변수 요것도 좀 유의를 하면서 지금 이 정도 회복세면은 내가 기존에 모았던 종목들 좀 차익 실현도 절반씩 어느 정도 분할 매도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보름 전에 추천드렸던 뭐 SKC라든지 원전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할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또 상황이 악화가 돼서 빠졌을 때 대응을 그래야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수적인 접근 하시되 아무튼 단기적인 증시 방향은 좀 상승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향후 시장의 맥을 짚을 수 있는 또 국내 증시의 흐름 자세히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이 주식 트렌드의 또 핵심 또 이제 이야기 드릴 시간인데요. 네, 시장을 또 뜨겁게 달구고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시장을 또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어떤 섹터가 될까? 이 부분에 많은 분들께서 초점을 맞추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또 최근에 또 공략해 주신 종목들 모두 sek터 선별도 너무 또 네. 잘 해오셨고 그만큼 좋은 상승도 냈었잖아요. 사실 그게 다 가능성입니다. 이게 현 시장이 그러니까 개선됐을 때, 예를 들어서 종전이 된다 또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랬을 때 또 좀 더 이제 수급이 들어갈 만한 그 섹터를 추천드리는 것뿐이고 예를 들어서 유리기판 섹터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이렇게 막 추천 당시에 뭐 4월 2일이었죠. 그쵸. 관심 있는 분이 있었을까요? 왜냐면 유리기판 전체적으로 전쟁 발발 전에도 이게 눌리던 섹터였어요. 네. 전체적으로 유리기판이 막 상승하던 그 수급을 받던 섹터가 아니라 눌려 있었죠. 차익 실현이 나타나던 섹터였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SKC를 제가 뭐 강하게 추천하면서 종전기당감이 반영됐을 때 탄력받기 좋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이게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무조건 이 섹터가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도 말씀은 하셨는데 막상 또 이제 저희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보면 뭐 네. 동부건설, 한전, KPS 뭐 다 좋았기 때문에 오늘 섹터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혹시 맞죠. 오늘은 또 어떤 섹터 들고 와주셨을까요? 비슷합니다. 또 비슷하게 원전 뭐 첫 이쪽일까요? 번째는 이제 원전 섹터. 원전. 네, 원전 섹터로 원전 인프라. 원전 인프라. 원전 인프라 섹터로 준비를 했습니다. 설명할까요? 좋죠. 네. 알겠습니다. 안 쳐다보셔가지고. 네. 자, 오늘 준비한 섹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원전 관련주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그 섹터도 원전 인프라 섹터입니다. 자, 우선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이란 전쟁 발발 이후로 피해 우려에 따라 현 시장의 중심인 AI 섹터는 이 섹터들 그리고 AI 인프라 섹터들까지도 힘을 쓰지 못하고 좀 이렇게 리스크에 따라서 좀 많이 눌렸었죠. 힘이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AI 시대의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해진 핵심 인프라, 바로 인프라가, 그러니까 이 AI를 가동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전력이고, 전력을 발생시키는 게 그런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이제 원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종전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좀 탄력을 받기 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원전 섹터를 준비하게 된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섹터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이런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간헐적 에너지 공급망 이런 문제로 24시간 가동이 되어야만 하는 데이터 센터의 이런 필요로 하는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개념이고, 자, 결국에는 탄소 배출이 없으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에너지원, 그거는 이제 원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이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공급량이 부족해진다. 요거는 이제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이제 원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전 섹터 전반적으로는 올해 좀 이렇게 대부분 좋은 흐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잡아내느냐, 이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준비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원전 섹터, 미국과 이란의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 이 하방 경직성을 굉장히 잘 보여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폭락했는데도 이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이렇게 그런 섹터가 바로 하방 경직성을 이렇게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장이 세가 좋아졌을 때, 개선됐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섹터 전반의 수급 흐름에 대해서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원전 잘 가고 있으니까 원전주를 추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미리 선점하고 타점도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이게 제가 좀 걱정이 이게
계속 상승하는 지금 상황인데 네. 뭐 이게 항상 다음 날 시초가를 기준으로 이제 이걸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준은 아니고 네. 예, 실제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좀 잡아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네. 너무 이게 단순한 표기라 네. 네, 약간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종목 부분 같이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네. 이제 좀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정문상 전문가님께서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언급을 해주셔서 어떻게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 준비해뒀으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또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 섹터로는 원전 인프라 섹터 만나봤습니다. 원전 관련해선 지정학적 리스크 장세에서도 모멘텀이 계속해서 풍부하게 쌓여왔습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원전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요. 이 내수 모멘텀도 함께 체크해드리자면 신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도 시작됐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원전의 필요성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원전 섹터 관심 있게 보시고 그중에서도 유의미한 상승을 낼 수 있는 종목 잘 선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아까 또 말씀해 주신 이 원전 섹터 내에서도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봤을 때 또 저희가 웃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지난번에도 좋은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었죠. 그쵸. 실제로 이제 상승으로 이어졌고,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종목도 좀 이렇게 필수적인 그런 개념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원전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원전 필요한 거. 하면은 뭐 플랜트 쪽도 필요할 것 같고 건설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질문한 거는 이제 원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안전 이런 그쵸. 쪽으로 좀 많이 이제 필요로 하잖아요. 제일 의구심을 중요하죠. 가지고 그렇죠. 네네. 이제 과거랑 다르게 지금은 좀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제 그런 우려가 많이 덜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필수적인 그런 공기 압축기 분야에서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너무 기대. 네. 너무까지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안전 등급인 그 인증을 획득해서 국내 원전 건설 시에 필수적인 설비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원전 관련해서는 원전 인프라 관련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건설을 하려면 이 기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만큼 섹터에 강하게 엮여 있고 그 원전 인프라 이렇게 강하게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부가 원전 수주를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때마다 이 기업은 실제 설비 공급 이력을 바탕으로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유리기판 섹터를 추천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증시가 지금 탄력받는 시점입니다. 탄력을 받고 있는 시점인데 원전 쪽이 아직 뭐 크게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전 고점 부근으로, 그러니까 전쟁 전에 그런 포인트로 코스피가 다시 회복은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그 수급이 특정 테마에 좀 몰리고 이렇게 까다로운 장세인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전에 큰 수급이 없는 상황인데 이거 조만간에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현재 지금 차트입니다. 이거 일봉이고요. 보면은 이게 초록색이 이제 60일선인데 60일선에 이제 강하게 물리면서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재료도 살아 있고 장기적으로 봐도 물론 최근에 이렇게 2월
1월, 2월에 좀 폭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이거는 이제 좀 이 종목의 흐름이 바뀌면서 좀 체질도 개선되고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61선 부근에서 좀 1차적으로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추후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좀 안정적인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함께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이 원자력 관련주 중에서도 이 건설 및 유지 보수에 필수적인 공기 압축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선 어떤 종목이든 정말 이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공부방 준비해 뒀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셔서 또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공부방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서요. 네, 저희가 문자도 함께 준비해 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민상 전문가 혹은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이 공부방보다 더 빠르게 대응해주고 계시니까요. 문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점도 함께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저희 첫 번째 공략 섹터로는 원전 인프라 섹터 만나봤고요. 또 그 관련 공략주로는 이 원전 건설 및 유지 보수에 꼭 필요한 이 원전 기업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섹터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혹시 어떤 섹터 들고 와주셨을까요? 사실 오늘 좀 뻔한 것만 가져와가지고 혹시 또 반도체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저번 주도 원전 그죠? 반도체. 보름 전에도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유리기판이고, 그렇죠. 그죠? 유리기판은 좀 지금 이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드는 그런 기술인 거고, 이제 막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막 기대심을 더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는 뭐 하방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하지만 이제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의 뭐 최대 산업이잖아요. 네. 그만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바로 AI 반도체 관련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섹터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시장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서버용 AI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산업은 클라우드를 넘어서 우리 실생활 기기에 직접 연산이 이루어지는 온디바이스의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강하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PC, 자동차와 같은 이런 우리가 실사용에서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이 제품들의 AI가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저전력으로 고성능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맞춤형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증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란 전쟁 리스크로 공급망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존재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증시는 좀 강하게 조정을 한번 받았었고, 자, 이후로 이렇게 빠르게 반도체 관련 섹터 대부분 좀 많이 회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미 시장은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뒤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TSMC라든지 삼성전자와 같은 주요 기업들에게 주요 기업들의 어떤 그 강한 그 실적을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이러한 하드웨어를 넘어서 설계와 솔루션 분야로 실적이 이어지며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그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여기에 들어갔던 수급 먼저 1차적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여기서 파생되는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혜를 입는 그런 기업들도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 AI 반도체 관련주 이런 쪽으로 뭐 성장주 쪽으로도 기회를 보기가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인 게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오늘 AI 반도체 섹터의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 섹터로는 AI 반도체 섹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TSMC나 삼성전자, 이 반도체 기업들의 이 실적이 정말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슈퍼사이클이 다시 한번 증명된 만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또 오늘의 AI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또 유의미한 상승을 낼 수 있는 종목도 바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혹시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준비한 종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AI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그리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AI 반도체의 핵심이 되는 신경망 처리 장치, 이것과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리 시스템 IP를 동시에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AI 반도체 IP 기업입니다. 자, AI 칩이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설계 자산이 필수적인데요. 자, 이 회사는 그 설계 도면을 제공하고 거기서 제공하는 것에서 이제 생산이 될 때마다 로열티를 받는 그런 어떤 고부가 가치라고 하죠. 고부가 가치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섹터 내에서 종목을 우리가 선정할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섹터가 정말 이 직접적인 수혜를 가질 수 있는 직접적인 관련주인가,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봐야 할 텐데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준비한 종목이 바로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전력 효율이 극대화된 NPU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이 기업은 이 분야에서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좀 대체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체 칩 개발을 가속화하면 할수록 이 기업의 IP 채택 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반도체 설계 업계 특성상 초기 개발 단계의 수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후 양산 단계에서 지속적인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발생하게 되는 이 로열티 수익, 주가에 아직은 다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상황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좀 굉장히까지는 표현하기 그렇고 네. 기대하고 있다. 좀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술력 그리고 향후 실적 전망, 이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량주 위주의 좀 상승이 많이 나타난 상황인데 결국엔 이런 성장주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뭐 실적이 좋아지니까 삼성전자도 실적이 좋아지니까 평가가 이제 같이 제공가 된 것이고, 네. 그죠? 아직은 좀 덜 됐다. 이런 시장 얘기가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바로 해야 되나요? 그럼요. 네, 네네, 바로 오늘 차트 좀 시간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남은 것 같아가지고, 네. 자,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상승 추세가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길게 보면 굉장히 좀 지루한 기간을 지나서 이제 상승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구간 자체가 아직 여전히 평가를 제대로 받은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종목 좀 크게 어렵게 좀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 1차 매수가 이렇게 아래에 형성되어 있는, 지금 형성되어 있는 60일 전선 정도 보시고 1차 매수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당장 막 폭등하고 이런 여건은 확신할 수 없지만, 아무튼 꾸준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리고 좀 한번 이렇게 수급 들어올 때 좀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위에 지금 이게 몇 년째 이어온 이게 박스권이라고 해서 상단 저항 부분인데
이 매물대가 지금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료가 좀 많이 살아있고 그만큼 가치 제고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18,000원대에서 20,000원대 요 구간을 계속해서 소화하고 뚫어내는 것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블라인드 종목으로 AI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유의미한 상승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든든한 고객사를 보유했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매집하기 좋다라고 여러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세에서 또 마음 놓고 놓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공부방을 통해서만 공개해 드리고 공부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시장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QR코드는 조금 어렵다, 공부방 일일이 확인하기 조금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도 준비해 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게 된다면 또 저희 전문가님께서 공부방보다 조금 더 빠르게 대응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점도 함께 고지해 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오랜만에 또 시간이 남아서 제가 또 다양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이 섹터가 반도체랑 원전인데 네, 혹시 전문가님께서 보셨을 때 미묘한 차이로 이 섹터에 더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하신다면 또 어떤 섹터를 또?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다. 네. 그러니까 이 산업의 기준이 되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 그쵸. 되는 거는 반도체인 거고 그게 네. 맞는 거고 그리고 이걸 돌리려면 필요한 게 에너지잖아요. 네. 둘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항상 이렇게 가능성 높은 그 섹터나 거기서도 섹터 내에서도 종목을 이렇게 추천드리고 네. 있는 것 뿐이고 그런 것 뿐입니다. 이게 네. 뭐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콕 것은 집기는 조금 어렵다더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죠. 이제 그 핵심은 반도체인 게 맞는데 네. 뭐가 더 좋다를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운 제가 질문을 네, 드린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네네. 사실 이제 또 우리 시장 조금 상승에 이제 또 기로에 달리고 있다 이런 말들이 들려오면서 이제서야 또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꽤 제 주변에 있거든요. 이제 와서 네. 이제 좀 전쟁이 끝나가니까 이제라도, 나도 좀 네. 다시 해볼까. 이런 분들께 혹시 이런 건 좀 주의하면 좋겠다 혹은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하면 좋겠다 하고 한 전략 한두 가지 정도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 끝나가네요. 우선은 이제 전쟁으로 유가 상승이 나타났고 네. 그죠? 물류가 막혔습니다. 한 달 이상 지금 막혔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 부분이 글로벌 경제에 여파가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네. 있고요. 근데 다만 현재 종전 기대감과 그리고 이런 지표 결과, 미국의 지표 결과가 잘 나와서 단기적인 상승을 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한 번이라도 흔들리는 구간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 그 다음에 또다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게 되면서 증시가 하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행히도 지표 결과가 예상치보다는 좀 많이 하회한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네. 다음 달까지는 다음 달까지는 중순까지 그 정도까지는 조금 추가적인 상승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시간이 끝났네요. 그렇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정민상 전문가님과 함께 원전 섹터의 히든 종목 그리고 이 AI 반도체 섹터의 히든 종목 만나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방 그리고 문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는 2주 후 목요일 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